이분이 국회의원만 오래 하신 게 아니고 경남도지사로 지자체장도 하셨고 심지어 보면 대구시장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력을 거친 정치인들 드물지 않습니까? 아주 드물죠. 네. 뭐 어떤 뭐 관원이 있다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지켜온 이력들을 보면 꼭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데 통상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기자들이 이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용섭에. 제가 뭐 사실 국민의힘을 깊게 출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출입을 하긴 했는데 주로 열린우리당 흥망성쇠를 보다가 이제 반장 때 돼서 국민의힘 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홍 시장이 그 한나라당 당시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반장을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지켜본 느낌만 말씀드리면 좀 말이 자주 바뀐다. 그리고 말이 바뀐다. 네. 주변 사람들하고 좀 많이 싸운다. 불화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생각한 말인데 본인이 스스로를 항상 독고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고다이. 난 네. 혼자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볼까? 이 사람은 독고다이를 본인이 택한 게 아니라 독고다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타의한 게 아니라 그냥 남이 독고다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 독고다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좀 외톨이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뭐랄까 제 인상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는데 또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네. 계속 생존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대단한 정치인 것 그러니까 독고다이고 어떻게 보면 외톨이 같은 사람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보면 그렇죠. 당대표도 하고 지자체장도 2번이나 하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저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뚝심 같은 거 있다고 보니까 아무튼 뭐 지금 뭐 지자체장 가서도 이런저런 논란도 많이 일으켰지만 뭐 사업들도 해낼 것도 있으니까 뭐 이른바 이 보수 정치 내에서 이 정도 저력을 보여준 사람이 사실 드물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그 시청자들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알려진 데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검사 출신인 거죠. 예. 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대통령도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검사 출신이고 앞에 이제 쫓겨났던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이죠. 이분도 근원적으로 검사 출신이니까 뭐 초록이 동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출입 병력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잠깐 운 좋게 이분 대표하면서 그걸 지켜봤는데 초록은 동생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냥 홍준표예요. 검사 출신 국회의원 홍준표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 홍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본 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이전에 제가 출입하기 전에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처음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기자들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합리적이기도 하고 완전 보수 꼴통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당시 이제 친이계이긴 한데 이명박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본인이 거리를 둔 건지 거리를 당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판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제가 지켜본 그 당대표 5개월 동안 참 집중적으로 본인이 좀 평판이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 제일 기분 나쁘게 특정 언론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매우 싫어하죠. 근데 네. 이분이 그 조선일보하고 참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고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당시 이미 범야권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이미 유력 후보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되느냐, 아니 한나라당 후보는 누가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촉각을 곤두세울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 이석연 그 당시 이제 이분 원래 경실련 출신이니까 근데 법제처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명박 때 경실련 출신 이석연 후보를 적극 검토한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 대 시민단체 대결로 프레임이 짜여졌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언론 힘쓸 때는 다른 언론이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이제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고 어차피 이 판 다 기울어졌는데 그래서 사실 거의 뒤에다 받았어요.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장난을 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 홍 대표 측근 중에 조선일보 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창고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뭔가 좀 분노,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국토부 장관 얘기를 하겠는데 이 홍 대표가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 사실 이 사람이 친이계지만 독고다이 출마입니다. 이것도. 근데 당시에 원희룡이 사실은 친이계가 미는 후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호 장관,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전 의원이 그때 실력자니까 거기가 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희룡이 나오고 홍준표가 이번에 또 나오는데 당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 인터뷰가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 그때 안 나온다는 배수진을 치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네. 이런 인터뷰를 조선일보하고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자에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우린 모르고 물 먹었겠죠. 홍준표 아니었어. 근데 홍 지사장이 일요일 날 기자실에 와가지고 원희룡 안 나간다며 이러면서 이제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다며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는 썼지. 네. 썼는데 그럼 원희룡 김희세잖아요. 그렇죠. 그 원희룡이 2등도 못해 3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선이 됐는데 홍준표가 대표하는 내내 싸워요. 내내 싸워. 내내 싸워. 그래서 야, 근데 홍준표가 또 그 전에 홍 대표가 안상수 대표 시절에 계속 야지를 놨거든. 그러니까 한 대로 돌려받는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고요. 뭐 사이에 안 좋은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또 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도 안 좋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하고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원인을 제공한 건데 본인이 그때 무상급식 주민투표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 지고 나서 홍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때 쫓겨나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선거 지고 그다음에 뭐 디도스 사건인가 터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물러나라 그러는데 홍 대표 버텼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최고위원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유승민, 원희룡, 양경필이 다 간도. 근데 홍 대표가 계속 버티죠. 뭐 당 쇄신 안 내고. 근데 뭐 이 돌이 없으니까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당시 들은 얘기는 이분들 되게 별로 좋게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방식으로 쫓겨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이런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짚으면 김기현 대표. 홍 시장이 자기 대표하면서 대변인으로 발탁한 사람이에요. 김기현 그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핵심 참모죠 대변인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 김기현 대표 시절에 그때 김재현 의원이 뭐 정강원 목사 네. 집회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홍 대표가 왜 제 제명 안 하냐 했더니 김기현 대표 화나가지고 홍 대표 상임 고문직에서 해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도 그게 신기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벌어지는 일이니까. 원래 그 뿌리에는 다 독고다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고다이 건데 정신이라기보다 독고다이 당한 그 어떤 그런 그 기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극우를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극우의 환심을 살려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홍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제 인상은 이렇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뭐 홍 대표는 자기랑 척이지면 기본적으로 다 까잖아요. 그래서 모두 까기. 아니 그러니까 네. 요즘 홍 대표가 뭐 그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보면 되게 좋게 말을 했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그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공격받고 있을 때는 이준석 대표 커브 잘 맞아요. 네. 요새 보면 뭐 SNS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또 다른 비판하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기질적으로 아마 본인이 이제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혼자서 올라왔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잠깐 이제 기자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서는 아까 이용욱 선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소탈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른바 재선 3선 시절에 홍 대표를 취재했던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지역구 동대문 을인가요?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밥을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삼겹살을 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아들이 같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쇠고기를 사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들이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자에서는 역시 소탈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칭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그 기자들하고 무슨 기사가 났다든가 이러면 적어도 이제 전화를 하면 확인을 해주고 물론 이제 확인하고 나는데 몇 시간대 또 SNS도 바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시간차로 확인해 주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결국은 특성을 보면은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아까 평가해 주신 부분처럼 기본적으로 주변에 자기 사람을 두고 쓰다가 용도가 이제 끝나면은 멀리한다거나 그 이후에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멀리하는 게 아니고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랬을 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원고에는 제가 따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지금 의원은 아닌데 그 경상도 쪽에 그 영남 쪽에 한 의원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홍 대표 경남지사인가 나갈 때 자기 혼자 편을 들어줬는데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좀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홍 대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우라 이런 게 좀 쌓여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얕기 때문에 그걸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많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정당 정치는. 근데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거의 뭐 낙제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뭐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대선 주자 되고 또 뭐 경남지사하고 대구시장.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한 정치인인 것만 틀림없어요. 이거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 우라가 많고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이분이 과거에 사실은 어렵게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학생이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 검사가 되기 전에 그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꿈꿨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이과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돈이 진로를 받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무슨 사건에 휘말리셔가지고 누명을 받고 조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검사가 되겠다 결심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홍 대표를 처음 뵌 게 아무튼 한나라당을 출입하면서 저녁 자리에 이제 한 20명, 한 10몇 명이 가는 저녁 자리에 말석에 앉아 있어요. 그때도 삼겹살 먹은 거예요? 아니 그때는 회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나 처음 뵀는데 이런 얘기를 막 다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를. 그런데 저는 그때는 되게 좋게 봤죠. 이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해. 그래서 그랬더니 늘 하는 얘기야.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분이 좀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셨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되게 소탈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건 여하튼 이런 분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다. 왜냐하면 그 역경을 뒤진 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스토리거든요. 금수저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또 이제 자기가 대학교 때 뭐 1학년 때 개그맨 시험 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유신 나가지고 뭐 시험을 못 봤다. 근데 자기 아는 PD 선배인가 누가 보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셨던 것 같고요. 가는 데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인과의 그 러브라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평범한 결혼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당시 이제 홍 지사가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 사실상 고시낭인 생활을 했죠. 뭐 막노동 판도 전전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던 지금 이제 뭐 배우자 씨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이제 장인 되시는 분한테 갔는데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엄청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홍 시장이 그 뒤로 또 장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뭐 제대로 이제 얼굴 안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확인은 안 됐겠지만.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온 얘기.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뒤에도 뭐 이제 고시를 포기를 하고 직장을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당시 이제 그 이순산 씨 뭐 격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그래서 뭐 홍 지사의 뭐 아내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건 뭐 유명하죠. 뭐 어디 뭐 아침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항상 뭐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자란 탓에 그 뭐 아버님 수심부름하면서 뭐 어렵게 자랐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말 들어보면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옛날 당시 이제 여당 쪽 의원이 한번 된 적 있잖아요. 그때 강용석 변호사를 보면서 넌 나랑 같은 부류다.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한번 키워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이제 본인 코가 석자인데 뭐 키워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뒤로 보니까 뭐 강용석 변호사랑 또 뭐 치고받고 하면서 또 자기가 또 컸어요,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배우자 이제 그 이은삼 씨죠. 이분이 보니까 그 고려대 가까운 아마도 국민의 안암동 지점에 이제 근무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용수 선배 이제 고대 나왔잖아요. 원래 고대가 또 특이하게 많이 뭉치는데 홍준표가 이끄는 고대 모임 이런 거 없습니까, 혹시? 솔직히 그런 모임에 처음 뵀어요. 뵀는데 처음 뵀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임에서 뵀고 근데 그 다음에 볼 일은 없죠. 그래서 송 대표가 아마 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반장을 했지만 그때 이제 기자라는 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해져야지 진짜 친해지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가면 그때는 뭐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좀 그때 너무 유감이 많아서 그리고 그때 그분 또 5개월 만에 나가셨으니까 관계가 없었고요. 대표를 그 사모님 얘기를 제가 딱 하나만 드릴게요. 막상 하니까 이제 제가 이게 들은 얘기인데 당시 여권 관계자들한테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근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모님인 그 김윤영 여사께서 영부인께서 그 여당 의원들 그 사모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김윤영 여사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 말을 했대요. 저 나가서 나무 내가 예전에 청와대 왔다가 이 나무에 침을 바르고 왔는데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됐어.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도 바를 사람 있으면 바르세요. 나중에 그
홍 대표 사모님이 슬그머니 가서 바르시더라. 아, 제가 그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장소 시간이 좀 아니 장소와 특정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안 되지만 네. 들은 지 한 10년 더 된 얘기인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김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모님이 그 어떤 이 내조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셨다고. 파워풀하다는 네, 소문이 네. 많이 있죠. 실제로 네. 뭐 선거운동을 거의 하셨죠.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 경선 때 홍 지사가 이제 국힘 이제 대선 후보 예비 후보로 나섰을 때 후원회장을 사모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더니 뭐 이분은 뭐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을 맡는데 제 아내는 뭐 다른 후보 가족처럼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믿음 뭐 오해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소가 나오는 사실 돌려가기를 얘기인데, 하셨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홍 시장이 거기에 대해 또 반발을 합니다. 예,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이 후원회장을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냐. 그런데 자기 각시는 소환 대기 중이라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고 보면 또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각을 세웠는데 홍 지사가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윤 대통령이 또 왜 좀 계속 이제 김 여사를 감싸니까 상남자다라고 방어를 한 거 보면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